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총체적 난국.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과거 원내 총무 시절에 최초로 발언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거 왜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로 더 생각하는 이익 집단처럼 돼버렸고 정치권도 눈앞에 이게 눈멀어서 정작 사내 우선순위를 고민하는데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에 부패의 에어포켓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부패의 에어포켓은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겠죠.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산물이자 또 결과 만능주의의 결과가 바로 이런 부패의 에어포켓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인 겁니다. 신율의 출발의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위에서 창을 넣어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가자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생각해보면서 하루 출발해보죠. 오늘도 치사평론가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매거진의 헤드카피 네. 뭘까요? 물의 요정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물의 요정. 네, 예. 세월호 사고 열 나흘째죠. 어제는 비바람과 풍랑주의보로 진도 침몰구역에서 구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 타는 마음이고요. 이게 뭐 날씨의 신에게라도 빌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물의 두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옛날 신화에서는 물의 요정을 님프라고 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바다에서 뱃사람을 이제 홀려서 침몰시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또 사이렌이라고 하는 마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 물이 정말 온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주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더군다나 어제 오늘 계속 비까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는데도 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오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종일 라디오에서 비와 관련된 노래들이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그 이제 청취자 사연 중에는 지금 내리는 비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울컥하고 숙연하고 이제 빗속에서 그런 심경이셨을 텐데요. 이 진행자님께서는 혹시 물의 요정 이름을 아시는지요? 아까 님프라 그러셨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같은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신화들도 많고요. 뭐 제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푸케라는 독일 작가의 창작 동화에 보면요. 예. 물의 요정 이름을 운디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게 언딘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예, 독일어 그리스어 운디네가 영어로는 언딘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언딘이 그 해양 구조업체 이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언딘이 그게 물의 요정이었다 이런 뜻이군요. 네, 이름은 그렇게 이제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업체 이름은 길죠.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예. 그 자사에서는 약칭으로 UMI 이렇게 부르던데요. 앞단어만 따눠서 요즘 이제 보도 매체에서는 언딘 이렇게 쓰는데요. 이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예. 이 폐선 직전에 노후한 선박을 일본에서 사들여서 그렇죠. 여객과 화물을 이제 좀 더 시토록 개조하고 여기서 안전 설비, 안전 수칙, 안전 교육 이걸 다 무시한 정황으로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실소유주인 유병헌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수익 추구 행위에 눈감았고 맞습니다. 담합했던 해양 마피아, 예. 지금 해운조합하고 한국성급 비리 의혹으로 이제 전격 수사 중인데요. 그렇죠. 이런 사고 원인과는 또 별개로 사고 대응의 영역, 비극적인 침몰 과정을 방송을 다 통해서 지켜봤던 국민, 희생자 유가족, 실종자 가족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구조활동의 초기 대처에 관한 의혹이 이 언딘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까 처음 맞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패 에어포켓, 부패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만들자는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건데 근데 어쨌든 합동구조팀의 성과는 지금 들려오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현장 박수사는 좀 탄력을 받는 모양. 네, 현장 내에서는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현장 밖의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헌 회장 일가 비리를 조사하는 곳은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입니다. 유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특별감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예. 대출 비리와 관련된 신용협동조합 10여 곳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인천지검의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은 한국해운조합 직원 3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부산에서는 부산지검의 특별수사팀이 한국성급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품수수 정황이 있고 해수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향응 등 로비 정황을 벌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현장의 민관군 합동구조팀 더딘 작업인데 전방위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구조가 수사만큼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업체와의 의혹이 이게 제기되기 때문이 네.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그죠? 안타까운 이제 상황인데요. 이게 사고 초기 현장에서 작업하던 바지선이 있었는데요. 네. 2003 금호호라는 배였습니다. 아하. 근데 근처에 또 이제 추가로 투입되기 위해서 다른 바지선이 해경의 요청으로 와 있었는데요. 이 현대 보령호라는 바지선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그 언딘이 보유하고 있는 바지선 리베로라고 하는 배가 사고가 16일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7일에 진수된 배인데 이 배를 19일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미 와 있던 다른 바지선을 대기시켰다가 돌려보내는 일이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언딘을 너무 좀 봐주는 거 아니냐. 해경의 특혜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었는데요. 이 어제부터는 구조 초기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이 시신을 발견하자 언딘이 이를 자신들이 작업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했던 증언 그리고 아하. 초기에 구조를 지연했다라고 하는 또 이 증언 예.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구조업체에 대한 불신이 예. 지난밤 사이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언디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그죠? 네, 일부는 시인을 했습니다. 예. 시신을 수습한 부분에 대해서 아하. 업체가 이 잠수사들을 고용하겠다라고 예. 하는 이제 계약을 제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구조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큰일 날 얘기죠. 그렇죠. 업체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사실은 지금 일부에서는 일단은 어쨌든 일을 빨리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여업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네. 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현장 상황은 사실 해경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딜레마죠. 네. 왜냐하면 구조 활동은 진행 중인데 그렇죠. 지금 불신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고 예. 뭐 의혹, 유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일하고 있는 현장의 이제 요원들도 이게 굉장히 기운이 빠질 일인데요. 예. 무엇보다 신중하게 팩트를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해경이 좀 취해줘야 될 입장이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구조 활동에 집중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외에 검경 합동수사팀은
어제 진도 VTS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어서 목포해경 전남소방본부 상황실도 압수수색을 해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왜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하. 정황을 이제 파악하면서 수사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주 가깝게 작업을 해온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또 지휘부인 해경과 구조업체에 대해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고심의 고심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제 현장 이 소식을 들어보면 잠수사들이 2주 가까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탈진 상황에 도달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책본부에 대해서도 누가 컨트롤 타워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고생들도 네. 하시는데 그죠? 현장을 중심으로 좀 지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고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전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오늘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 관한 얘기했는데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사고 직후에 해경이 공개한 동영상 여러분 다 보셨겠죠? 사고 직후에 속옷 차림으로 빠져나오는 선장의 모습 아주 정난하게 찍혔는데요.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원인이 추정되는 얘기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20여 년간 선박 통신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책으로 배를 탔고 전국 선망 선원 노동조합의 선원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황수명 선생님과 이 선원의 입장에서 본 이번 사고의 원인 대안 알아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배를 오래 타셨지 않습니까? 황 선생님도요. 예. 배 오래 타신 분들은 이렇게 그 사고 현장을 바라보면 이 배가 그 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대충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거의 짐작은 거의 가죠. 그러면 황 선생님께서 짐작하시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짐작하시기에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 그날에 인천에서 그 배가 출항할 당시에 세월호가 날씨가 안개가 많이 끼었던 날씨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항로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깥으로 원래 전기 항로를 다녀야 되고 헵수로를 통과할 적에 안개가 끼었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면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안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안개인데 그때 그 상황에는 안개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안개가 끼었다, 뭐 안 끼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 현장은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일부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지금 그 우리가 그 배가 일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이제 옆으로 누웠다가 가라앉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것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그 배는 밑에 선박 하부가 무겁다고 그러죠? 예. 그 맞습니까? 선박 하부가 무거운 게요? 예, 그래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예.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배가 그 선박의 하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그 배의 톤수에 비해서 몇 프로에 내려가야 된다는 그게 한국 선급에서 안전해서 배 옆면에 보면 외부에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예. 거기까지 물에 잠겨야 된다. 예. 그죠? 그 선에 더 깊이 내려가면 또 하중이 너무 밑을 쳐지고 거기에 너무 위로 붕 떠도 그게 위험한 위에 복원력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선을 체크하죠. 거기까지 물에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를 체크하죠. 예. 그 체크하는 게가 해경인가요? 그 당시에 점검하는 인근 관계 관청이었죠. 관청이요. 해경이나 거기서 출발할 때 해운항만청산하에서 아마 그 점검하는 당무자가 있을 겁니다. 아, 그걸 이제 체크해서 내보내는데. 예.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배들이 보통 가라앉을 때는 이렇게 누웠다가 거꾸로 뒤집혀서 가라앉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초, 즉 말해서 암초에 부딪혔다든지, 예. 이래서 배가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없을 때는 한쪽에 밑에 암초가 솟아가지고 받쳐줬을 경우는 배가 기울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옆으로 굼버려질 수 있지만은, 그런 날씨에 그렇게 파도도 크게 없은 날씨에는 그 배가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엎어지기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뒤집어져 예.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그 선수가 이렇게 물 위에 50시간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거 보셨죠? 예. 우리 황 선생님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에어포켓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 공기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자리에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도 맞습니까? 거기 물이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며. 근데 배가 침몰할 적에는 예. 배의 모든 무게 중심이 예. 기관 엔진이 뒤쪽으로 있고 예. 배 길이를 선수에서 선미까지 계산하자면 배가 어떻게 기관 엔진이 아래쪽으로 있으면서 뒤편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예. 모든 배들은 침몰을 하게 되면 예. 뒤에부터 먼저 꽈라앉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예. 앞부분이 그렇게 50시간씩 떠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뒷부분부터 깔아앉게 되면 안에 그 선박 안에 내재되어 있던 공기가 앞쪽으로 가라앉으면 자꾸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그렇죠. 올라오면서 부상 선수 쪽에 쫑긋하게 코같이 튀어나온 그쪽으로 공기가 조금 몰려 있고 배는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엔진 쪽으로 스크루 쪽에 있으니까 배는 뒤로 깔아앉고 그거는 그렇게 아하. 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가요. 원래 네. 거기에는 그 부분에는 평형수라고 얘기하는 배 균형을 맞추는 물이 차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평형수는 앞 선수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배의 전체 제일 하부에 예. 평형수를 담는 그런 탱크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아하. 제일 하부에 있는데 배가 만일 인천항구에서나 출항하려고 하물을 싣고 승객을 싣다 보니까 예. 출항하기 직전에 배의 밸런스를 봅니다. 예. 봐서 보면 배가 오른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다 한 5도나 기울어진다 이러면 짐이 한쪽으로 쏠렸구나 싶으면 제일 하부에 있는 그 탱크에 있는 물을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아까 그 물에 잠기는 부분 배가요. 왜 그런 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평형수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일부에선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평형수를 그만큼 조금 넣고 그 대신에 그만큼의 화물을 더 실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겉으로 볼 때에는 선박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 이렇게 잠기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평형수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화물을 더 실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일본서 이 배를 가져와 가지고 예. 목포의 어느 조선소에서 개조를 했다. 선박 개조를. 예. 상부층의 상갑판 뒤편 쪽에 그 높은 쪽에는 승객을 110몇 명을 더 실을 수 있는 선실을 위에 더 정축하였고 예. 밑에는 평형수를 담는 거를 철거해가지고 드러냈다는 이는 풍문의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면 안 되죠. 그러면 보군력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말을 배의 밸런스도 맞출 수가 없고 살아있는 짐이나 실은 짐은 완전한 용접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파도나 기울어지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가 밸런스를 잃고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 선원들의 안에 승객들이 하는 말이 꽝 하고 난 뒤에 배가 한쪽을 기울었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태웠던 아마 적재했던 추럭이나 그렇죠. 아주 화물을 많이 실었던 이게 한쪽을 쏠리면서 줄이 고정시킨 줄을 완전하게 원래는 짐 하나를 차를 실어도
앞쪽에 양쪽으로 좌우측에 고정시키고 예. 이쪽으로도 좌우쪽을 네 군데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배 타면서 그 비디오 프로타 촬영한 걸 영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배에다가 차를 적재하고 화물차를 적재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하면서 그 차가 올라간 지 3분 만에 배가 출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고정을 안 하고 그렇죠. 적당히 하고 갔는데 이게 배 밸런스를 잃는 약간 기울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한쪽을 쏠리면서 그게 다 터져버리가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순간적으로 그런 날씨에서는 제가 배를 그렇게 10수년을 타봐도 그렇게 해가지고 45도 순간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실었던 적재했던 화물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그 다음에 선수의 선장 브릿지 좋다 하는 그 브릿지 앞쪽에 바깥에 외부 쪽에 또 컨테이너를 많이 실었어요. 그거를 그냥 날씨 좋다고 해서 날씨 좋다는 것은 파도가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개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 정도 정도는 로링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적재한 것이 한쪽을 쏠리면서 거기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평형수를 넣는 데를 제거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그렇게 한쪽으로 쏠려도 얼마든지 복원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100%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행수는 배의 밸런스를 그게 밸런스 맞춘다. 금방 우리가 뭐 짐을 갖다 확 당겨서 이쪽을 놓는 상황의 평행수가 아니고 그거는 모다로 의해서 한쪽으로 밸브를 열어서 한쪽으로 물이 가도록 예. 균형을 잡도록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예. 그 양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못해가지고 예. 안전핀이나 고정을 제대로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실제 자기들이 그 배 선박에 적재해야 할 예. 톤수 이외에 많은 짐을 화물을 실었고 승객도 많이 실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에 아마 36초가의 그 매스컴에 나오기는 36초간에 전기가 절단돼 예, 전기가 맞습니다. 끊겼다가 들어왔다 그러게 되면 조타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배를 조선하는 운행을 하는 좌우로 움직이는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쪽에 움직이는 그게 예. 아니에요. 전기가 딱 끊어지면 우리도 선박에서 예. 근무합니다. 전기가 딱 끊어지면 라다 키가 순간적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 평형수를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평형수를 넣는 공간을 제거했다는 풍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 물론 그렇죠. 개조인 조선소가에서 그렇죠. 그때 그게 했는지 아니요. 아닌지 또 배를 임량해서 조사하면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담는 공간을 제거하는 불법이겠지만 그런 배들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승객을 싣는 한 6,000톤 클래스인데 그 배에는 그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의해서 채워진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선망선원 노동조합의 선원노조위원장을 지내신 황수명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대우건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요새 말이 많은 해경에 관한 문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에서는 이윤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 해경의 초기 대응,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찐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세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 공간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연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예, 밤사이에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래모 위신캐스터 전화 연결하죠. 김래모 위신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에선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네이도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남동부 지역에서 토네이도 발생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켄소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하고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아켄소주인데요. 예. 이 주도인 이 리틀락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27일 저녁에 광풍이 불어닥치면서 많은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는데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3년 전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이 홍수와 가옥 파손으로 4명이 사망한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는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토네이도 중에 가장 강도가 높다고 미 국립기상국 측이 밝혔습니다. 예. 현재 이 재난관리부가 구호 인력을 동원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클라호마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 수십 채가 흔적 없이 무너졌는데요. 이번 토네이도는 또 이 네브라스카주, 아이오와주,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에서도 발생했고 이들 지역에서는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남동부 지역은 이런 강력한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 지난 2011년에도 토네이도로 300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목숨을 잃었고 1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간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우크라이나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요새 좀 악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 사이의 이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제재 대상은 7명의 러시아인들 그리고 러시아 기업 17곳인데요. 이 개인들은 고위 정치인과 사법부 관리를 포함한 이 7명이고 또 2명은 이중 2명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가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혐오스럽고 서방 국가들이 이 제재에 대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대도시 하리코프에서 이 도시의 시장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체가 긴장 상태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부정하고 희한한 극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뜻을 표명했고 지금 일본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아베 총리가 이 도쿄의 민담본부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헌화대를 방문했는데요. 이후에 이 일본에서 정치계에서 애도의 움직임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후에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 그리고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같은 날 앞서 추모 헌화대를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현재 이 헌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일본의 한류 팬들도 성금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현재 일본에서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제시선 지금까지 김래모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예, 두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지금 6487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이 승객 학생들 안구하고 선원과 선장만 골라서 구했는지 집중 조명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해경에 관한 의혹 커지고 있고 해경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 예.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죠? 예, 저 잠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방관들이 불 끌 때에도 이 동영상으로 다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해경은 해난 구조 시에 이런 거 안 찍어요? 이거 휴대전화로 찍은 거라며요, 직원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위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상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내규에 그걸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구조 거기에 포커스가 먼저 맞춰져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찍었냐 안 찍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구조 작업을 충실히 했냐라고 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내규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자분들 중에서도 해양경찰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의 모토가 뭐냐면 안전, 헌신, 신뢰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 헌신, 신뢰인데 과연 이번 구조 활동에서 헌신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왜? 선체 진입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거기 올라갔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조타실 근처에 있어서 몇 개 창문을 깨고서 거기 조타실 근처에 있는 몇몇 분들은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선내 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그 사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 해양 사고라고 하는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육지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네. 이 상황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장 지휘자의 그 판단을 이제 존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네.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복원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조치, 예를 들면 선내에 진입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예. 더 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해양에서의 순환구 기관으로서의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서 그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해경 선박 그 구명보트라고 그러죠. 그 보트 예. 타고서 두 군데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간 두 군데가 공교로운지 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예. 어떻게 선장 선원들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 해경이면 배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디에 선장 선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모릅니까? 저 배는 어디 가야지 승객을 먼저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 안 드나요? 글쎄, 그건 뭐 제가 그 상황에 뭐 지금 이제 VCR만 가지고 이제 되돌아 보아야 되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승무원이든 아니면 거기는 승객이든 이제 브릿지 주위 근처로 이제 모이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제 관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쪽에 일단 신호가 먼저 왔는데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이 네. 뭐 누구를 먼저 구했는지는 뭐 그건 제가 볼 때 뭐 그때 정확한 잘 모르니까 그걸 일단 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승무원이든 누구든 처음에 구한 사람이 본선에 대해 안에 있는 사정을 알려고 선장이나 아니면 승무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은 다음에는 그분들과 같이 이런 구조 작업에 임무했어야 되는데 그 선원을 신원이 파악을 하는 방법이 없었더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거기에 현장 지휘자는 그 본선의 내부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장이 누군지 또는 승무원이 지금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묻기가 아니라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그분과 협조적으로 그 군안이라든가 이런 데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구한다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선장하고 연락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선장보다는 이제 선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선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니까 구하면서도 아마 그 내부의 선장이나 승무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는 게 이제 되돌아보면 맞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당히 당황했는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뭐 거기 현장 지휘자가 알겠지만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면이 좀 아쉽다.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승무원들은 일단 구하더라도 구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자칫 이제 구조 세력이 돼서 다른 승무원을 구하는데 승객을 구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협력지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구하고 본선하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렇죠.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선장이 속옷바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조하다가 그 큰 배의 선장이 속옷바람으로 구조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겠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브릿지라든가 선교에 있지 않았고, 침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도란간 나온 그런 경우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왜 선장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급바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장이 선교나 그런 선박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다 탈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고 신고를 접수했던 목포해경 상황실이요. 이 초기 대응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신고 학생한테 위도하고 경도를 물었다는데 아니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아니라 일반 승객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일단 예. 근데 이제 해양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 단위를 육상하고 킬로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일이라고 하고 너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씁니다. 속력의 단위로.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위도라고 하는 것에 연결돼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받으면 위도경도를 묻는 이런 이제 해양인들의 어떤 습관 같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알았으면 빨리 캐치한 다음에 예를 들면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예. VTS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도 애초에 세월호 관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속도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표류한 것도 몰랐다는 건데 이거 변명이 될 수 있나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뭐 큰 대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랑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예. 그런 3차원 현상을 2차원 현상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돼서 그 데이터를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유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파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더 화면이라든가 순식간에 이렇게 보면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관제구역에 들어온 선박이면 그 선박에 대해서 동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VHF를 통해서 통화한다든가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교수님께 예. 여쭤봤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숫자의 해경과 그리고 예.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목숨 걸고서 바다를 지키고 인명을 예. 구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해경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후유증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 해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중한 공간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해양을 무서운 곳으로 또 해경과 해군이 어떤 그런 그 멍해를 지게 됨으로써 그 활동이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도는 더 낮아질 거고 또 대부분의 선장님들은 아마 지금 선장님과하고 다른 패턴일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모든 선장님이 그런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엄중한 그런 환경에서 목숨을 이렇게 걸고 헌신하는 그 해경과 해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도 잊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201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예. 해경분들이 애 많이 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더 나은 해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200% 예. 맞는 지적이신데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부터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고가 어떤 선장 또는 선박 이런 한두 가지의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일단 그 운항자 요인이라든가 선박 요인이라든가 환경 요인이라든가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최악의 조합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꼭 집으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이 동서하는 사람들의 해양에서의 그 안전 의식, 안전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제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 위에 이런 기술적인 것이나 예. technology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8시 뉴스 들으시고 전 8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